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한국은행 B컷 난리났다. 3월부터 공포가 현실화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수렁에 빠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월 동결 이후에 2월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윤상현 의원이 B컷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외 주요 8개의 기관은 우리나라의 연말 금리를 2.0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살기 위해서는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문제는 달러와 주가 해외 자금 유출인데 3월부터 진짜 공포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진짜 몇 사람인가 입질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 B컷 난리났다. 일단 B컷 할 때도 됐어요.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늦추네, 미국 따라가네, 이것도 지금 배부른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팡팡 무너지고 있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달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데 못 맞춘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잘못했다가는 3월부터 공포가 현실화됩니다. 여당도 윤상현 하는 이 추가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이 B컷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 한국은행 B컷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고금리로 부도석출 이제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실기했다는 것을 인정은 안 하지만 이미 실기한 거죠. 그걸 만회하고자 1월 달에는 일단 동결했는데 2월에 그 대가로 B컷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죠. 1년간 1% 인하 예상. 아직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중요하지만 1년간 1% 인하할 것이라고 지금 다른 8개 해외 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0.5를 내리면 좀 궁해지긴 해도 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B컷 하면 절반 이하를 금리 인하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부담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꼭 올 연말에 2%로 끝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1.5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윤상현 의원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5%, 미국과 연동만 따졌다가는 망한다, 위험하다, 국내 소비 붕괴, 지금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내 소비가 붕괴되면 다 끝나요. 다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도가 속출하는데 소비, 투자 활성화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가계부채, 좋아, 이것도 B컷 단행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얘는 DSR,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 적용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로 관리 가능합니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 내수 수출 투자 총체적 난국인데 지금 불부터 끄고 봐야죠. 불부터. 불을 안 끄고 다른 머리를 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소방관이 불이 나면 불부터 끄고 나서 사람을 구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지. 저 불을 껐을 때 어떻고, 안 껐을 때 어떻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비상조치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B컷이 필요하다. 또 김동연 지사는 선제적 B컷, 이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0조 원 더 확대해야 한다. 자, 한국은행 국내외 금리 환경 그렇다면 자, B컷 단행 해외 IB들 한국은행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 2.0, 2.25로 인하할 것이라고 이제 입을 모으고 있는데 8곳 금리 어디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리, 시티, 골드만삭스, HSMC, JP모건, ING, 노무라 이렇게 8곳이 우리나라 이 정도 될 것이다. 2분기 2.5 정도 유지했다가 연말에 2.0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데 글쎄요. 국내 전문가들이나 또 제 생각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좀 문제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 금리 막 물가가 뛰었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1.5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맞게 세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렇다고 막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금리 인하 고려 요소. 자,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것도 고려 요소긴 해요. 인플레를 예상해서 지금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죠.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할 것이다, 올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더 해야 돼요. 국내 경기 침체, 기업 파산, 이 자영업 대기업 무너지는 게요. 지금 세계 1위예요, 1위.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달러 급등, 자본 유출 이것도 심각하지만 어쩌겠어요.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는데. 국내부터 살려놓고 봐야죠. 금리 인하로 지금 달러 급등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난치는 놈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도 엄청나게 장난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 가지고. 기관도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소까지 감안한다면 이건 단행을 해야 돼요. 해외 금리, 영국 글로벌 침체, 사전 대응 0.25% 인하하고, 자, 그 다음에 멕시코는 B컷 단행했죠. 4년 만에 글로벌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B컷 계속 하겠다. 왜? 지금 멕시코는 금리가 높아요. 10% 막. 전 세계 인하폭만 다르고, 자, 금리 인하는 전 세계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자, 2022년에 금리 급등으로 다 모든 것들이 폭락했었는데 그 이후로 자, 작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인하,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인하죠. 한국 기업 역대 최대 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단기 유동성 19.6조 공급.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한국 기업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아니, 자영업 파산이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을 해도 상환을 못할 정도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추심을 유보했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줌에도 불구하고 못 갚고 있어요. 대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64조예요. 자영업자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GDP 총액이 1800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반절이 넘잖아요. 자영업. 이게 뭐입니까 이게? 연체율도 18.1조.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다중채무주가 71%. 3곳 이상의 돈 빌린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휘황찬란한 이 자영업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빚 갚기 급급합니다. 중소기업, 문 닫는 중소기업 올 파산 신청 와 1745곳. 중소기업 부실률 3.78. 이것이 4.18로 역대 최고. 회수율은 역대 최저. 중소기업도 지금 완전 만신창이 아닙니까? 대기업 볼까요? 대기업은 좋나요? 전체 부실 중기업 CD 등급이 230개예요. 대기업은 큰 기업 아닙니까? D 등급은 사실상 부도예요. 부도. 마열이 좋아서 회생으로 바꾼 거지. C 등급은 워크아웃. 자, 부도 위험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100개나 되고 합해서 230개. 대기업 52곳은요 아예 이자도 못 내는, 당장 문 닫게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걸 지금 국가가 끌고 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을 염두를 했다면 아무리 진퇴양난에 놓여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했어야죠. 어차피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실질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 한국은행 1월달 충격 발표 한 개 왔다. 문 닫는 중소기업 올 파산 신청 1745고 역대 최저. 한국은행 지들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커요. 그래 놓고 그런 발표를 해요. 나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기업부도 속출, 경제와 환율, 집값 선택이지만 진작 내렸어야 돼요. 작년에. 국고채 금리, 시장 금리 하락. 다음 달, 지금 이제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죠. 빅컷을 할 거냐 말 거냐. 경기 파산, 방관. 경제 성장률 1% 무너지고 0%대 진입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아니, 그 부도가 나고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한계기업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겠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고금리로 인해서. 이 고금리가 웬수였죠.
자산 폭락 위험, 고금리 경제 침체에서 부동산 분기 부채질한 거죠. 국내 물가는 하락세인데 고금리 옥판을 한 거예요. 지금 좀 더 빨리 내렸어야 하는데 자꾸 미국하고 그 금리 격차만 따진 거죠. 가계대출 제한 안정적인데 너무 고금리에 대해서 이걸 고금리 위험성을 너무 잘못 판단한 거죠. 한국은행 금리 인하 폭탄 발언. 결국은 폭탄 발언은 한국은행이 제일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추락하는 경기. 내가 또 한국은행한테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아예 금을 갖다 좀 진짜 사놓던가. 응?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아니 우리나라 국력은 세계 10위권인데 금은 세계 2, 30위권이라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무능한지 알겠죠? 무능한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금값이 얼마나 뛰었는데. 다른 나라하고 발을 맞춰 나가야 돼요. 똥꼬집을 부릴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금이 비율이 어느 정도고 또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금 양이 어느 정도고 이걸 따져서 상식선에서 금을 보유해야 하지 않나요? 금이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다음 문제고. 왜? 국력에 맞는 금 보유를 해야 하는데 미국 완전 미쳤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직무유기라고 봐요. 저는. 제가 뭐 특별하게 누구한테 뭐 한국은행 총재가 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금리도 실기하더니 금도 꼴찌. 물론 지금의 한국은행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만 제일 많이 뛰었을 때 금을 추가 매입 안 한 것은 그거는 누군가는 질책을 신랄하게 해야 돼요. 경제성장률 내수 중요 3분기 0.1 참사. 아 정말로 이렇게 아니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경제성장률이 0.1이고 2%라고 했던 경제성장률이 1%로 쪼그라들고 이러면 충격을 알아야죠. 물론 지금 아주 최악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환율이 들썩들썩 하니까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회사가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 매입 소극적, 금값 최고치. 기업 분기, 자영업 대출 아까 했고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해줬죠. 자, 인상위험, 물가 상승, 달러 상승, 집값 상승. 그런데 집값이라든가 뭐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할 것 같진 않아요. 소비 때문에. 집값은 정말 스텔스 DSR, 이 DSR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달러 문제인데, 아니 달러도 중요하지만 달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기업들 가계 분기되면요 백약이 무효예요. 한국은행 국가 혼돈 장세, 동력 상실. 계속 이런 말은 해야 됩니다. 국가가 혼돈됐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죠 우리나라 지금. 한국 경제 기댈 곳이 없어. 경제 위기 충격에 대비해라. 1, 2차 탄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반도체 문제까지. 자,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위기, 대기업 경쟁력 내수까지 붙인. 대기업 경쟁력은 옛날의 경쟁력이 아니야. 혼돈의 장세. 초격차 미래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가 가속화됐는데 다행히 요즘 좀 좋은 징조가 보인답니다. 정치 리스크 부각. 국내의 투자자 매력 못 느끼는 거죠. 정치까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치도 무덤해졌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만 살리면 돼요. 환율, 주가, 부동산, 투자 불안, 악순환, 반복.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안심시킬 뭐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뭐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야. 투자은행 8곳 25년 성장률이 1.8로 하향하다 보니까 정말 이 밸류업, 구조개혁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외국인도 믿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나치게 우리나라가 저평가됐어요. 그거는 누구나 동감합니다. 지나친 저평가, 주가 단순히 뭐 달러, 원화 말하는 거죠. 원화.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쓸데없이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외국 놈들이 패대기 치는 바람에 그래요. 자, 은행 부도 위험 높아진다. 원달러 1500대 진입 우려. 탄핵 국면 고환율 이어진다. 그러니까 원달러 때문에 지금 너무 조심 그래요.
근데 원달러는 이미 1400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뭐 이게 팍팍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회사는 다르죠. 확확 무너지죠. 피 같은 지금 금리 몇 억이 아까운 상황인데 은행 부도, 달러가 폭등하거나 부실이 급등하거나 부도 단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은행이 부도가 돼요. 물론 달러 폭등됐다 해서 은행이 바로 부도되는 게 아니에요. 달러가 지나치게 폭등하고 막 경제가 위험성에 빠지게 되면 이제 기업이 무너지니까, 가게가 무너지니까 은행이 부도나는 거예요. 항상 선행은 기업, 가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 분기되고 있잖아요. 가게도 분기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안 되는 걸로 봐서. 오히려 은행 부도가 더 나겠네요. 달러 때문에 은행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악화 때문에. 경제위기 8대 요인이 커졌습니다. 한국 경제 이번엔 기대껏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수출 지금 비상인데 더군다나 관세까지 지금 철강까지 때리고 반도체, 자동차, 지금 트럼프라는 인간이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거기에서나 얻을 것이지, 애꿎은 나라들까지 다 적으로 돌리고.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 제1 국가인데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 1일 국가이면서 뭐 세대 10대 국가야 정도의 영향력밖에 발휘하지 못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독재적으로 멕시코만 이름을 바꾸고 캐나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아주 큰 박수를 치고 싶어요. 중국이 어느 정도는 주춤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경쟁이 워낙 많아서. 수출 비상, 안전장치 없는 복합위기, 금융위안 실물경제, 내수부진, 아까 얘기했죠. 해외도 지금 불안해요. 해외 불안 요인에서 지금 러시아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 다음에 가자지구, 자, 걔들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 200만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인원도. 정말 통도 큽니다. 한국은행 무제한 유동성 선포. 그래서 한국은행이 일단 돈을 많이 뿌렸어요. 유아유동성, 채권, 주식, 대외 실리도 돈을 팍팍 뿌리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이 금리. 그리고 금리를 이제 너무 막 계속 대출을 빌리니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건데, 이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행이 돈잔치하고 있어요. 이게 웬 횡재냐. 우리는 그냥 정부가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올릴 뿐이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단도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이 다 처먹으면 안 되죠. 지들 배불르라고 지금 뭐 금리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본인들의 월급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은행들 살찌는데, 그것도 특히 1금융권.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검토한다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아파트 아비어목성. 자, 이제 4월달 만료되는데 재지정 가능성. 아예 서울시장이 대놓고 지금 저쪽으로 분위기 안 좋으니 안 하겠다라고 말을 지금 할 정도니까, 잠삼대청 6월달 만료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더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용산 전비창 이거 5월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신속통합계획. 신속통합계획 주로 재개발이잖아요. 얘들 지금 구역만 지정되면 실거주의 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갖고 이거 없앨 수도 있다 이거죠. 오, 그럼 획기적이죠. 공공재개발 후보지, 강남 서초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서리풀지구 등 토지 투기 위험지역. 자, 이게 지금 완화되면 상당히 부동산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대출 문제 때문에 자꾸 금리 인하를 미지덕거리는데 좀 제대로 합시다. 금리를 유지하자니 달러와 자금 유출이 울고 금리를 내리자니 내수가 완전 붕괴되는 정말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한 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